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전월 대비 55만 6천 건 줄어든 76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801만 건을 크게 밑돌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 9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는 적절한 때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중 간 무역전쟁 확산 우려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현지 시간 4일 국제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 가격은 한때 전날보다 1.1% 오른 온스당 2,844.5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LG그룹의 IT 서비스 기업 LG CNS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 입성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6만 1,900원으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6조 원에 달하는데 지금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4.2%가량 내린 5만 9,3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5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관세 전쟁의 열기가 다소 수그러들게 되면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덧붙이게 됐고요. 또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맞불 관세를 매기게 되면서 반격에 나섰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는데요.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시진핑 주석과의 24시간 내에 통화를 촉구했던 이런 강경한 태도를 한 수 접어두고 통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소 온건한 입장을 보였었고요. 또 이날 발표됐었던 이 졸츠 보고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2월 구인 건수가 예상치를 대폭 밑돌았습니다. 이 고용시장의 냉각이 진행되는 모습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줬고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역시나 AI 관련주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또 샘 올트먼 오픈AI CEO, 마지막으로 손정희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3자 회동을 가지면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 모았었죠.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떨쳐낸 이후로 첫 경영 행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한미일 AI 동맹이 구축이 됐다는 이런 자신감까지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활기를 더해주고 있고요. 또 양자암호 관련주들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네요. 어제 빌 게이츠와 오픈AI 이슈 온기와 더불어서 국내 통신 3사가 이 양자암호 기술 상용화에 본격 나서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맥이 모아주고 있고요. 화장품 가갑니다. 이 트럼프 관세 전쟁에 대한 수혜 테마로 화장품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 오늘 삼성전기 관련해서 개별주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과연 어떤 이슈인지 자세하게 보겠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코스피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 오늘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해주고 있는 코스피죠. 지금 시각 2,500선을 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2,508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장 초반 대비해서 장 막판 들어서 다소 매수력을 줄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과연 이 탄탄한 매수력 끝까지 유지해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0.88%, 오늘은 또 오랜만에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폭이 좀 작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726선, 730선을 향해서 잘 순항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개인이 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이 다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외국인이 현재 650억 원어치 이상 매물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매도 포지션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모조리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그 수급의 주체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오늘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자율주행 관련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 삼성전기가 개별주 이슈로 자율주행 섹터들 일제히 동반 강세에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라이다용 MLCC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 오늘 전해지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굉장히 강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 이 자율주행 섹터.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습니다. 반등을 준 이유는 어제 오후장에 우리나라 시장 잠깐 흔들렸었는데 흔들린 이유가 바로 보복 관세였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그냥 하겠다. 중국에서도 보복 관세에 대한 얘기들을 무슨 뭐 원유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뭐 농산물이라든지 뭐 막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보복 관세가 나오면서 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에다 올려놨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다. 이게 원래 협상을 하기 전에 이빨을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요. 왜냐하면 서로 협상을 유리하게 잡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으니 저 뉴스를 100% 믿지 말고 흔들리는 거 겁먹지 말라고 어제 텔레그램 올려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월가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중국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번 으렁거리고 나서 협상을 하는 어쨌든 24시간 내에서 뭐 통화한다라는 얘기는 사라졌고요. 그거는 이제 끝났고 그거는 이제 불발됐습니다. 대신에 적절한 시기에 뭐 언젠간 하겠죠. 그래서 뭐 협상의 여지를 좀 남겨뒀다라는 부분식으로 일단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보겠습니다. 자, 반등을 주고 있는데 반등을 주는 이유는 바로 미국 장이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미국 장이 반등을 주니까.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코스닥도 반등을 줍니다. 빠진 애들도 있어요. 원전이나 전력주들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덜 올라가거나 덜 빠진 애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 수혜주 그다음에 머스크 테마주들은 뭐 시간 되면 또 다시 이슈 나오고 움직일 것 같고 올라갈 것 같고 제가 그동안 이제 로봇주들에 대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자주 추천하고 자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전에서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추천했는데 다 수익 달성이 됐었고 얼마 전에서는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추천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의료 AI 같은 경우도 이전에서 셀바스 AI도 추천했었었는데 어제 다 올라오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의료 AI 쪽도 결국은 인공지능과 아마 의료 AI가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접목돼서 나중에 그렇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쪽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자, 일단 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이렇고 자, 미국 장도 잠깐 보면서 종목도 한번 볼게요. 미국 장, 자, 다우존스, 나스닥 큰 충격이 없었어요. 관세 정쟁 때문에 엄청나게 막 휘몰아치는 느낌이었지만 휘몰아치고 흔들렸던 건 우리나라뿐이었고 미국 장은 그냥 평온했습니다. 흔들렸다가 뭐 장중에 얘네들 흔들렸다가 다 꼬랑지 달고 올라가고 결국은 어제 반등 주면서 올라갔는데 또 반등 주면 또 빠지겠죠. 근데 뭐 서브프라임처럼 이런 식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분위기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거였으면 벌써 이런 식으로 한번 빼고 나서 여기서부터 움직였을 텐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또 좋은 얘기 나오면 돌파하는 거고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또 박스 꺼내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무슨 뭐 서브프라임이 코로나 사태처럼 미국 장이 여기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안 보여요. 2020년도로 봐야 되는데 주봉으로 보면 보이겠죠? 2020년도 2020년도 이런 식으로 쿵 하고 주봉이니까 이런 식으로 쿵 하고 빠지는 흐름들은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 내지는 반등을 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안에서 테마주들로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매매하기는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요. 종목들 잘 움직이잖아요. 로봇주들 어제도 그저께도 뭐 계속 그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슈들 찾아보면은 뭐 이래저래 이슈 나오는데 어제 샘 올트먼이 이제 챗 GPT 이후에서 의료 GPT, 그러니까 의료 시장 쪽으로 해서 뭔가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뭔가를 개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게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이미 미국은 준비한 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우리는 이거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미 하고 있고 이미 했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샘 올트먼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의료 AI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딥노이드도 급등을 했지만 오늘도 그쪽으로 의료 AI 쪽으로 급등하는 게 이제 솔트룩스. 물론 인공지능 로봇도 들어가요, 얘는. 솔트룩스. 이게 이제 의료 AI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솔트룩스, 토마토 시스템. 그러니까 의료 AI라는 게 결국은 인공지능이고 그리고 그 2024년도 노벨상을 받았었던 하바시스인가? 하여튼간 그분이 얘기하기를 진정으로 그 수혜 쪽은 AI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일단 이 의료 AI 쪽은 인공지능과 함께 더불어서 갈 수 있는 좋은 쪽인데 어쨌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이 얘기들이 지금 막 나와주니까 일단 로봇,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AI, 반도체도 맞기는 맞는데 너무 많아요. 종목들이 너무 많고 반도체는 아직 수출 규제에 대한 타격에 대한 얘기가 아직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오늘 보면 잘 갑니다. 의료 AI 관련주도 잘 가고, 그러니까 그 HBM 쪽도 잘 가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결국은 자율주행과 로봇은 IT와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건 맞는데 그쪽이 이제 정통 반도체 쪽들 중에서 트럼프 입김에 한 방에 갑자기 확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제거를 하고 그냥 로봇, 자율주행 이쪽만 인공지능만 본다 그러면 그거를 약간 피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하죠? 그러니까 같은 한 가족인데 한 가족 내에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눠서 좀 더 피해가 좀 덜한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공개방송에도 얘기했었었는데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분위기는 좋습니다. 일단 매매하기에는 시장이 미국장이 안 빠지잖아요. 급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 그다음에 미국장의 반등에 따른 매매에 대한 결국 뭐 트럼프 수혜주, 머스크 테마주들이 위주로 해갖고 공략하다 보면 물렸다가 셀바스 AI처럼 뭐 셀바스 AI 여러분들한테 이거 3번이나 추천했더라고요. 12월 14, 15, 16 3번이나 추천했던 종목인데 물렸다가 14%, 15% 수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트럼프, 머스크 이런 수혜주 쪽으로 공략하다 보면 뭐 지금은 이제 앞으로 샘 올트먼 수혜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료 AI 관련주들은 그렇더라. 흔들려도 바닥권역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안전하게 수익으로 바뀌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증거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매매를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안 좋고 이런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했어요. 올해, 내년, 내후년 뭐 심하면 10년 동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그거고 종목들은 잘 움직이잖아요. 그럼 잘 움직이는 데서 제가 매매하라 그랬지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매매를 하세요.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매매하기에는. 그래서 오늘도 종목들, 상승 종목수들이 월등히 많은 가운데 오늘도 1000개 올라가네요. 어제도 1300개 올라갔는데 1300개 오늘 아침에 어제 1300개? 어제 장중에 그랬던 것 같은데 막판에서 좀 흔들리긴 했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좋으니까 계속 매매적인 관점으로 시장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그대로 이 AI를 중심으로 오늘도 재료가 풍부한 그런 순환매가 자주 도는 시장이고요. 또 뉴욕발 매크로 지표도 상당히 좋네요. 밤사이 고용 지표가 둔화하면서 이 달러화 강세도 한풀 꺾였고요. 그 전날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2년여 만에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데이터상으로 이 ISM 제조업 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커플링된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종목 상담 저희가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또 오랜만에 나와준 친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지금 시각 어떻게 주가 흐름 흘러가는지 보자면 0.5% 오늘 견조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170원 선에 오늘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다시 한번 가져올 만한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자, 지난주 31일 날인가 이거를 피격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떨어질 때 잘 버텼죠. 잘 버텼고 어제 잘 반등 줬고 오늘도 좀 반등을 주는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한 그 시스템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로봇주들이 워낙 강해서 갖고 나왔어요. 로봇주들이 뭐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지금 굉장히 강하고 뭐 그럼 전에는 뭐 약했느냐? 아니요, 전에도 강했어요. 12월 달도 강했고 1월 달도 강했고 그래서 저는 조정을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왜냐면 그러니까 조정 받으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미장이 박살나고 우리나라 장이 박살이 나야 조정을 받습니다. 좋은 종목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 떨어지려면 아주 난리가 나야 돼요. 미국이 난리가 나서 확 빠지고 우리나라 확 빠지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설 명절 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로봇주들 떠 있어서 안 된다.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 그러면 안전하다. 로봇주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집에 로봇 2대씩 없잖아요. 자동차는 2대씩 있죠. 요즘에 다들 집집마다 뭐 한 대가 아니죠. 이제 2대씩 있고 뭐 3대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로봇은 집집마다 집에 있는 그 로봇 청소기 이런 거 말고요. 대화할 수 있는 그 오픈 AI에서 만든 그런 거 없잖아요. 현대 보스터 다이나믹스처럼 막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시대가 안 왔으니까 미래가 지금 창창하단 말이에요. 짱짱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물론 처음에서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집으로부터 안 들어가고 어디 들어간다? 공장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로봇이라는 게 꼭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고 로봇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다리 하나 있고 팔 8개 있고 팔 뭐 100개 있고 그러면 그게 로봇이에요. 그냥 머리 없어도 됩니다. 그냥 카메라 하나 달려 있으면 그게 로봇이에요. 그게.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다 공장으로 들어가겠죠. 처음에 공장에 들어가고 그다음 어디로 가겠어요? 2027년도까지 로봇택시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뭐 미국 보니까 로봇택시가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뭐 택시 조합인지 어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무슨 택시 때려 부시고 막 그런 거 막 영상 나오던데. 근데 이게 산업의 발전을 이거 뭐 막을 수 있겠어요 이거? 뭐 저는 못 막는다고 봅니다. 그런 시대는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택시 드라이버를 대체할 뭐 그런 이제 무인 택시 버스들이 이제 등장하게 될 거고 머지않아서 1년, 2년 그 정도 내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는 뭐 지금 이미 뭐 현대차 공장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미 무인 로봇들은 이미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거 다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 롯데리아로 들어가든 맥도날로 들어가든 뭐 그런 이제 이런 데로 들어가겠죠. 그러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이제 인건비 대신에 이제 쓰려고 이제 뭐 이렇게 렌탈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로봇에 대한 이슈는 끊이지 않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인 것 같고. 그래서 로봇 이슈가 움직이면 그래서 제가 로봇주 계속 잘 보시라고 얘기했던 건데 떠 있을 때 하지 마세요. 조정받을 때. 근데 로봇주가 지금 오늘 강하니까 그럼 스마트 레이더는 자율주행이잖아요. 걔나 얘나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들어간 뭐 그 사물을 인지하고 피하고 하는 모든 그 시스템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도 자동차도 움직이는 로봇이죠 이제. 그래서 오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가지고 나왔는데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오늘도 만나보게 됐는데요. 과연 오늘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그 전에 지난 표적 종목 현재 상황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1월 31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12,600원, 이날은 이 가격에 만나봤네요. 1.3%의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2월 3일 하이로 코리아 26,000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2월 4일 휴마시스 1,714원, 3%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해줬습니다.
이렇게 지난 종목들 상황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저번 주에 만나봤었던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과연 오늘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과연 어제장에서의 주인공은 오늘 어떤 전략을 새로 한번 세워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어제 휴마시스 드렸었죠. 워낙 바닥에 있어서 잠깐 올라오니까 3% 달성이 되긴 했는데 올라왔다 다시 떨어져서 좀 아쉬울 거예요. 좀 더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 여전히 바닥이에요. 어제 정말 손톱만큼 아주 쥐꼬리만큼만 싹착 들어줬는데 이게 3% 달성이에요. 3% 달성하는 건 너무 쉽고 지금 장에서 미국 장 급락도 안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는 올라오겠죠. 절반 정도까지 올라올 거고 지금 차트는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모양. 요렇게 여기만 넘어가면 거래량이 좋아서 근데 이게 올라갈 만한 이제 이슈가 터져줘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조용하니까. 근데 거래량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어제 3% 수익 달성이 됐을 때 팔았어도 좋고 안 팔았어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떠 있는 종목들 쫓아가서 물리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력주, 원전 테마 이슈 막 나온다고 고점에 있는 것들 건드리니까 재미없죠, 그렇죠? 오늘처럼 어제처럼 장이 이렇게 좋고 막 분위기 좋은데 혼자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좀 떠 있는 종목들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안전하게 바닥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수출주들은 좀 불안하니까 그쪽은 반등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수출주,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부품주부터 해갖고 지금 막 반등주죠. 2차 전지도 반등주는데 그런 쪽보다는 안전하게. 진짜 최근에 빠진 것도 없어요. 이거 휴마시스 여기서 추천하고 해서도 흔들리는 게 거의 없는. 왜냐면은 이 고점에서 추천한 게 아니잖아요. 2,000원대 추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에서 이미 거의 한 20% 넘게 떨어진 자리에서 공략을 하니까 남들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고 반등주니까 바로 올라오고 이런 종목이 되고 있는 휴마시스. 그래서 어제도 수익 달성은 되긴 했지만 더 가져가셔라. 이전에 아마 1,770원까지 사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점에서 1,770원, 뭐 30원인가 30원인가 그때 한번 추천한 적이 있고 어제 산 사람들은 수익 달성이 됐다고 하지만 저는 더 가져가셔라. 뭐 아무리 못해도 2,000원은 그러니까 2,000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2,000원 전에는 한 번은 들어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줄 때 잘 수익 실현했다가 팔면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올라오면 또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10번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10%씩 10번만 해도 100%죠. 그러니까 안 올려주면 계속 그렇게 갖고 놓으세요. 안 올려주면 이게가 2,000원, 2,600원, 3,000원은 안 올려주면 계속 사고 팔고 하세요. 어차피 이걸 매집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애들은 이거 밑으로 지들이 깨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이게 떨어진다고 막 사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돈이 거의 다 말랐을 겁니다. 막 떨어진다고 추가 매수할 돈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걸 알아서 이 밑으로 이렇게 깨려면 미국장이 엄청 폭락하든가 우리나라가 2천이 깨지거나 그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우리 휴마시스는 수급도 좋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자꾸 삽니다. 개인들은 자꾸 던지는데 그러면 좋죠. 그러면 버티기도 좋아요.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많이 샀죠. 왔다 갔다 조만간에 확 들어주면 잘 팔고 또 내려오면 다시 사고 매매를 잘하면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일단은 시가총액은 1,893억. 소형주인데 그래도 1,000억 이하짜리는 아니니까 물량은 좀 있습니다. 물량은 좀 있는데 이게 좀 올라와 버렸네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안 되죠. 내려올 때까지 12,000원에서 공략하시고요. 지난주에서도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했었던 종목 31일인가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그때도 12,600원에서 그러니까 12,600원에서 물렸죠. 물렸는데 어때요? 바로 올라오죠. 이유는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정배열 패턴이고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닥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로봇이 강하고. 그러니까 지난주 들어가서 지난주 시장 분위기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그 설명절 전에
1월 31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지금 2월 5일이잖아요. 1월 30일은 금요일 날 그때 잠깐 장 열리고 토요일, 일요일이구나. 어쨌든 장 전에, 그러니까 설 명절 전에서도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서도 뭐 관세니 그 딥시크 충격으로 뭐 미국 장 뭐 흔들려 갖고 뭐 우리나라 시장도 충격받고 흔들리고 뭐 그러면서 막 종목들 막 급락하고 떨어질 때 그러니까 저쪽 휴마시스라든지 그쪽 의료 AI들은 별로 타격이 없었는데 이런 자율주행은 그때 좀 타격이 있었어요. 얘도 그래서 좀 빠졌던 건데 바로 올라오죠. 반도체도 그때 타격이 있었고 2차 전지 그때 타격이 있었는데 많이 빠지고 아직 저쪽 애들은 그러니까 수익으로 아직 그때 기준으로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LG화학 같은 경우 아직 회복을 못했죠. 그 자리까지 올라오려면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뭐 에코프로나 코스모학이나 마찬가지고 뭐 나머지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좀 가볍죠. 올라올 것 같죠. 이쪽으로. 그래서 조정받으면 다시 한 번 더 공략하셔도 되고 이렇게 추천 비슷하게 했던 게 바로 셀바스 AI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셀바스 AI도 봐봐요. 올라가고 하락 N자로 조정받고 이런 이제 12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물렸다가 올라오죠. 물렸다 올라오듯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하락 N자로 떨어졌고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면 좋지만 여기서 만약에 다시 흔들리고 떨어졌어도 셀바스 AI처럼 결국은 올라가는 그쪽 섹터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조만간에 머스크라든지 트럼프라든지 그 입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 전 나온다라고 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봐도 맞힐 수 있어요. 트럼프가 갑자기 로봇 만들지 마. 갑자기 머스크가 자율주행차 다 접어버립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겁니다. 왜냐면 돈이 들어갔거든요. 미래 사업이 그쪽으로 돈이 벌 거라는 거를 기업가들이 이미 다 벌써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누가 빨리 로봇택시를 내놓고 로봇을 누가 선점하느냐 거기에서 돈이 지금 많이 벌릴 것 같은데 미국에서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얘기가 나올 거니까 로봇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12,000원의 매수가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저희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드디어 다시 한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날개를 달아드려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활짝 열려있는 종목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3가지 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반드시 다 갖춰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들어온 주인공 누가 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 들어와 있네요. 12,520원의 20%의 비중. 지금 시각 차이 커뮤니케이션 보자면요. 12,450원의 0.32% 약간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차트상으로 보자면 올라가다가 살짝은 다시 한번 현재 저항선에 걸린 듯한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돌파만 쭉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예쁜 차트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박스권으로는 뭐 수익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차트 한번 보겠어요. 여기가 이제 저항대고 여기가 지지 라인이고 뭐 이번에 돌파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시장을 안 믿는다 그랬죠. 매매하기는 너무 좋은데 시장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이거 돌파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바라지 않으면 꿈을 작게 잡고 적당히 먹을 때 사고 팔고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저항대 걸리면 파세요. 팔고 나서 오히려 날아가면 뭐 좋은 거죠, 뭐. 근데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고점 저항받으면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다시 떨어졌다가 뭐 이런 현상들 반복을 하니까 그냥 매매만 하세요, 매매만. 그래서 그 정도 관점으로는 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14,200원.
요 정도? 14,200원 지금 12,400원대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12,520원이니까 수익 나겠죠? 14,400원대 여기서 고점에서 한번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런 식으로 해도 자주 하세요. 올려줄 때까지.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내려올 때는 저점 매수가 다시 됩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오킨스전자 오랜만에 들어와줬네요. 7,020원에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0.57% 강보합권에서 살짝 올라가고 있지만 5,320원 선. 매수가가 일단 상당히 좀 높으시고요. 설마 이번에 급등이 나왔을 때 좀 추격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전문가님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 단기간에 나올까요? 자, 반도체 장비고 이제 이 CXL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HBM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앞으로 각광받는 기술이다라고 해요. 이번에 CS 2025에서도 얘기가 또 한 번 나왔던 건데,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일단 중국의 추격과 그다음에 미국도 기술이 상당하거든요. 걔네들도 HBM을 만드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있다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못 만들면 모르겠어요. 못 만들고 걔네들이 못 만들고 우리나라 독보적이고 초격차로 중국도 기술 유출이 안 되고 그러면은 편안하게 그냥 가면 되는데 일단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3, 4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중국도 DDR5는 만들고 있는데 이제 HBM 쪽은 아직 못 만든다 그러지만 소문에는 우리나라 기술이 이미 벌써 훔쳐가서 하고 있다. 내지는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가서 양산 중에 있다. 연구 중에 있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게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1년 안에 무슨 얘기가 나와서 된다 그러면은 그런 반도체주들이 좀 타격이 좀 클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들을 쉽사리 여러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좋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뭐 누누이 얘기했죠. 기사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반도체 좋게 얘기하고 싶죠. 우리나라 그동안 반도체 강국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매매만 하세요. 올라오면 다시 7,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파시고,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쪽보다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 어떻게 갈지를 몰라서 그래요. 다시 우리나라 또 기술진들이 정말 뛰어난 그 성과를 보여주면서 초격차로 가면서 HM5, 6, 7을 막 초격차로 만면서 막 미국이 따라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만들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것들을 막 보여주고 막 그러면 근데 보여주세요 그거를. 보여주면 제가 말을 바꾸겠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따라잡히게 생겼어요 지금. 이미 뒤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반도체를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쟤네들보다 더 싸고 더 좋은 거를 납품을 해야 누가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를 못하면 젠슨왕이 우리 거 안 사고 지네들이 만들어 지네들이 써버리고, 그러니까 마이크론 거 써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걸 써버리게 되면 우리는 못 파는 거죠. 물건을 못 파는 거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수출 400조 정도를 매출을 매년 한 해에 400조 정도를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합쳐서.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100조씩, 아니 50조씩 사사사사 떨어지게 되면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쪽을 장기 투자하는 거는 저는 좀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이거 일단 잘 빠져나오시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뭐 샘 올트만이 뭐 의료 AI 해야 된다 아니면 로봇 해야 된다. 샘 올트만이 오픈 AI 피규어 그 01 그 로봇 그 합작해갖고 만든 거 그 인터넷 보면 나옵니다. 대단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뭐 자율주행 관련주, 아니면 뭐 우주항공 테마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저런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런 관련주에 엮이지 않더라도 그 이슈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관련된 종목들이 거기에 뭐 납품을 하고 있냐 그런 것도 없어요. 적자 회사에다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잡주 개별주고 막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테마에 덩달아 이게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쪽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쪽 sek터보다는 요쪽, 그러니까 자율주행,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인공지능 AI 쪽으로 순수하게 이제 되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냥 로봇 관련주 이런 애들은 반도체랑 같은 라인 상에서 약간 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IT인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쪽이 좀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머스크가 뭔가 탁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들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어차피 물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잠깐 뭐 유예 뭐 한 달 유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관세에 대한 유예 나오고 그러니까 잠깐 반등을 줄 수 있는데 7,000원까지 올라오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올라오면 잘 빠져나오시고 6,500원만 올라와도 빠져나왔다가 좀 더 편한 쪽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우주항공 쪽을 보세요. 우주항공도 결국은 인공지능 AI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트럼프든 머스크든 왜냐면 우주 쪽에다가 많이 개발을 해놓고 우주 쪽에다가 레이저 기지 같은 거 막 미사일 기지 같은 거 해워놔야 미국이 또 위대한 또 미국 그러면서 또 중국에서 그런 이제 경쟁 지금 우주 경쟁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주 쪽에 막 인공위성도 막 몇천 개, 몇만 개, 몇십만 개 막 장난 아니에요. 거기 완전히 실타래처럼 막 얽혀 있을 정도로 우리 하늘 보면은 그냥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껌껌하고 그냥 별 왔다 갔다 안 그렇대요. 거기 엄청나게 거기도 난장판이랍니다. 지금 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우주 전쟁도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된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이 가서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로봇을 보내거나 뭐 이런 이제 시대가 오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등 주면 종목 교체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저희 카이노스메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517원에 저희 50%의 비중, 상당히 좀 높은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데 카이노스메드 지금 이 시각 차트를 보자면요.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차트고요. 또 두 번째로 걱정이 되는 점이 시가총액이 500억 원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427억 원, 불과 이틀 전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해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차트인데 전문가님, 과연 이 카이노스메드 앞으로 50%의 비중 어떻게 한번 처리를 해봐야 될까요? 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유한양행, 녹십자, 뭐 종근당 뭐 이런 애들은 우량해요. 이미 벌써 우리나라에 뭐 수십 년 전서부터 이미 다 말뚝을 박아놓고 수익 사업을 다 약국 가면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국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다 납품을 하고 있고 그거를 깨기가 어렵습니다. 뭐 갑자기 어느 신생회사 나와가지고 우리가 감기약 팔아야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신생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뭔가를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말뚝을 박아놓은 이 기업들은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그렇게 안전하게 가져간 상태에서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안전한데 대부분 자그마한 기업들은 그래서 다 보면은 신약 개발해가지고 하는데 다 적자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차트를 잘 보면 일단 카이노스 메드 좀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적자 기업이지. 근데 이런 애들이 원래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딱히 뭐 되게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기업이 원래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아니고서는 뭐 유한양행급 아니고서는 뭐 종근당 뭐 셀트리온급 아니고서는 저렇게 이제 실적들이 적자인 애들이 언제나 안 그랬어요? 늘 그랬어요.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제가 전문가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쫙 보면은 제약주는 원래 그랬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혁신 신약 연구 개발. 그렇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애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뭐 불치병, 난치병. 뭐 그거와 상관없이 뭐 제약주들이 강할 때에선 저렇게 곧 망할 기업들 실적도 안 나오고 적자도 안 나면 전기세도 못 내고 직업 월급도 못 주고 수돗물도 안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적자인데 무슨 돈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한테 돈을 받았으면 돈 까먹고 있겠지. 그런 기업인에 불구하고 이게 제약주가 강할 때는 잡주들이 잘 올라가는데 지금 상황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차트를 보면은 신저가를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상패 차트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상패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원래 적자인 기업들이 대부분 제약바이오 쪽에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차트들이에요. 신저가를 거나 저점을 깨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물렸잖아요. 근데 매수 가격이 2,700원이에요. 물타기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저점이 지지가 되고 있다, 우상향 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실적이라도 좋으면 시가총액이라도 500억이 아니고 5,000조라 그러면 괜찮다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500조 이하고 저점이 깨져 있고 실적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라면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찾아온다 그러면은 기사회생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차트는 상패 차트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는 안 된다. 그냥 반등 주면 어떻게든 2,500원에서라도 반등 주면 어떻게든 종목 교체를 하든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어쨌든 차트가 안 좋습니다. 일단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진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알파벳, 구글.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간밤에 또 이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다시 한번 이 제주는 곰미 부리고 또 떡은 다른 사람이 받아 먹는다.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해줬었던 바로 알파벳인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지 차근차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제목부터 살펴볼까요? Alphabet shares drop as much as 9% on revenues miss, soaring AI investments. 자, 알파벳의 이 주가가요, 최대 9% 이상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기사가 그 당시에 우리 밤 사이에 나온 기사여서 완벽하게 이 정지가 되지 않은 주가를 현재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애프터마켓에서 7.57%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바로 AI 투자가 너무나 지나쳤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은 키포인트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지 한번 첫 번째 살펴볼까요? Google parent company Alphabet shares fell as much as 9% in after-hours trading Tuesday after the company reported fourth-quarter results that missed on revenue expectations. 한마디로 이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이렇게 9% 가까이 강한 급락이 나왔다. 이 말씀인데요. 어느 정도 좀 하회를 했느냐? 이 당시에 4분기 매출이요. 전년 대비 12% 증가한 96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밤사이 밝혔는데요. 월가의 평균 예상치가 965억 6천만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약 1억 달러 정도를 하회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비단 문제가 이것만 있었냐? 아닙니다. 그 다음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mpany also announced that it plans to invest $75 billion in capital expenditures in 2025 as it continues to expand on its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자, 이 회사가요, 자본 지출의 경우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예상보다 많은 돈을 투입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 전략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2025년 자본 지출에 7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약 550억 달러대였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클라우드 매출까지 상당히 좀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세 번째 내용인데요. The company also reported disappointing cloud revenue. 이 클라우드 관련해서 수익이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나와 있죠. $11.96 billion during the quarter compared to $12.19 billion expected by Wall Street. 이 월스트리트의 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여전히 매출이 11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이 클라우드 매출이 보고를 했고요. 또 월가 예상치는 121억 9천만 달러였다는 점을 기록을 한다면 클라우드 상당히 좀 알파벳이 밀었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나? 그러면서 자본 지출은 내년에 이만큼 쓴다고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여전히 인풋 대비 아웃풋이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알파벳입니다. 마찬가지로 애저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상황 속에서 구글, 아마존 과연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미국 많이 올라가서 최근에 관세 얘기에 저는 좀 더 조정을 받아야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뭔가 해결이 된 상태에서 반등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저는 흔들려주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흔들리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은 그 돌멩이에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흔들려주면 싸게 사는 거예요. 미국 주식은. 그러니까 지금 따라붙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뭐 얘기 나온 거 없잖아요.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중국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나라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관세 협상 하겠죠. 하는데 그냥은 안 해준다는 얘기죠. 좋은 거 갖고 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들이미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진짜 관세를 먹을래 아니면 뭐 좋은 거 갖고 올래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도 뭔가 뭐 기름을 많이 사주든 아니면 무기를 많이 사주든 그러니까 대미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걔네들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 내에다가 공장 지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에서는 보조금을 주면서 했지만 그럴 필요가 당근을 줄 필요가 없다. 그냥 책찍으로 때리면 알아서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관세를 50%뭐 이런 식으로 줘버리게 되면 들어오지 않겠냐. 이게 지금 트럼프의 지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다시 유해졌는데 다시 그게 또 들어오게 되면 또 흔들릴 거란 얘기입니다. 시장이. 그런 얘기는 또 나올 것 같아요. 트럼프가 여태까지 지난 1기 정부 때 했던 거 보면 진짜로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말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일단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에 있겠지만 살려는 사람들은 싸게 사는 거거든요. 자, 구글로 가서. 근데 그런 얘기들이 저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구글도 지금 뭐 진짜 실적 발표 이슈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좀 빠지고 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어제 이제 반등 준 거는 원래 이제 중국 쪽에서 보복 그 관세에 대해서 이거 반독점 기업으로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어제 반등 줬단 말이에요. 반등 준 거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고 지금 어제 미국 기술들이 올라가줬는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진 않는데 실제로 그렇게 막 관세 50%막 20% 지금 얘기 나오고 15%잖아요. 15%, 10%, 뭐 25%, 10% 중국 10%, 멕시코 25%. 근데 25%를 그러니까 마음에는 없지만 그냥 뱉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지금 해석하기로는 그냥 일단 그렇게 해놓고 협상 카드 유리하게 잡아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마음에는 없는 얘기지만 50%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세를. 그러면 서로 계속 싸우면서 유럽에서도 관세를 더 미국을 세게 매기고 우리도 더 세게 매겨야지. 그러다 보면은 시장은 가만히 있을까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 싸게 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치달을지 아니면 좋은 얘기 나왔다가 또 안 좋은 얘기 나올지 그 순서는 모르겠는데 찬물, 더운 물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래요. 뭐 국제 그 외교 관계가 원래 그렇잖아요. 전쟁도 했다가 화해했다가 하듯이 뭐 이것 외교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트럼프가 그냥 협상하고 없던 일로 합시다 뭐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더 서로들 유리한 카드를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생채기를 낸다는 얘기죠. 없는 얘기 막 뱉고 막 그러는 거죠. 막 그래갖고 서로 윽박지르고 막 그러다가 이제 화해로 가면서 이제 결국은 될 텐데 그때에서 떨어지면 싸게 사는 거예요. 미국 주식은. 근데 그게 당장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 폭락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언젠가는 있겠죠. 올해 내에서는 뭐 맨날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매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 한 번은 조정받을 텐데 그때에서 겁먹지 말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현금화를 잘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 계엄령 사태 이후에서도 현금화 전략 그때 한 번 하고 그 이후에서도 조정받을 것 같을 때 또 한 번 하고 매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매가 아니었으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가져가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안 좋을 때에서는 팔았다가 다시 밑에 사고 이걸 매매를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이제 떨어지게 되면 바로 받지 말고요. 더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추세 저점이 일단 여기고 돌파된 고점이 여기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지지가 되면 그때서 얘기를 할 거고 지지가 안 되고 떨어지면 여기서 봐야 되는데 이쪽까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온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능성은 일단은 좀 적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협상 카드를 제시를 할지 우리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기술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출렁거릴지 봐야 되는데 지금 많이 떴잖아요. 많이 올라간 상태니까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는 좀 더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뉴욕 증시 소식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시장 반등에 따른 매매 시장 장세,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고요. 또 트럼프 수혜주가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